서울 강남 한복판 중앙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창밖으로 비가 잦아들었지만 젖은 도로 위 신호등 불빛이 네온처럼 번지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응급콜 알림음이 느리게 반복됐다. 강수진 28은 밤샘 근무가 72시간째였다. 혈관이 도드라진 손등, 오래 낀 마스크 자국, 풀린 머리끈. 눈가에 찍힌 다크서클보다 더 피곤한 건 표정이 아니라 표정 없음이었다. 간호사실 문이 열리자 동기 박채린이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수진아 또 떴어. 비뇨기과 VIP 검사. 수지는 말없이 청진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누구? 채리는 휴대폰 화면을 조심스럽게 보여줬다. 윤태준 윤강건설 부회장. 강남 재개발 핵심 인물. 병원 최상위 VIP 등급. 수지는 짧게 눈을 깜빡였다. 놀라움도 긴장도 아니었다. 그걸 느낄 기력이 없었다. 교수님들 다 수술방 들어갔어. 지금 널로 배정했어. 수지는 종이컵에 남아있는 식은 커피를 내려놓았다. 오래된 루틴처럼 장갑을 천천히 끼웠다. 환자 들여보내. 진료실. 벽식의 초침이 너무 크게 들렸다. 형광등 조명이 하얗게 반사돼 눈이 아릴 정도. 문이 열렸다. 검은 울코트, 셔츠, 얇은 타이. 얼굴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굳어 있었다. 윤태준 35. 그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서 있었다. 마치 병원에 온 것이 아니라 대면 보고를 받으러 온 사람처럼. 수지는 태블릿 화면을 스크롤했다. 시선이 흔들렸으나 바로 잡았다. 신장 통증으로 오셨죠? 촉진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시간 없어요. 빨리 끝내죠. 수지는 의료 절차를 설명하려 했지만 태준은 중간마다 끊어 말했다. 대충 검사해요. 약 주면 돼요. 바쁘니까. 수진이 장갑을 다시 끼며 말했다. 정확한 검사 위에선 하의를 탈의하셔야 합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수진을 천천히 스캔했다. 무례함이 아니라 이해 불가의 시선. 지금요? 예. 잠깐입니다. 목소리는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오래 밤새만 의사들의 말투였다. 태준은 미세하게 숨을 내쉬고 천천히 바지 허리를 풀었다. 확신보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동작. 수지는 장갑을 한 번 더 교체하고 천천히 환자 앞으로 다가갔다. 손끝이 아랫배 근육을 따라 움직였다. 림프 부위, 고관절 인근, 압력 반응 확인. 의학적으로 정확한 동작. 그러나 누군가 문을 열면 오해할 수 있는 장면. 그 순간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다. 선생님, VIP.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바지가 허리까지 내려간 윤태준, 그 앞에서 촉진 중인 강수진. 간호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적? 모니터 알림음만 작게 반복됐다. 태준은 표정 없이 바지를 올렸다. 수진도 표정 없었다. 감정 없는 장면이 오히려 더 오해를 키웠다. 오전 5시 21분. 병원 로비. 팩스 한 장이 수진 앞에 놓였다.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통보. 강수진 환자 신체 접촉 진료윤리 위반 의혹. 간호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냉담했다.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강남에서 저 사람 건드리면 병원도 인생도 끝납니다. 수진의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답하지 않았다. 말을 뱉을 힘조차 없었다.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속도. 사람들이 순식간에 길을 비켰다. 윤태준. 그는 짧게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하지. 수진이 크게 고개를 저었다. 아뇨, 신고하시려면 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태준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자리 옮기죠.
그 말투는 명령이 아니라 거부가 안 통하는 사람의 말투였다. 둘은 병원을 나섰다. 직원들은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시선을 피했다. 서울식 침묵. 주차타워 옥외, 한강 너머 새벽빛. 바람이 날카로웠다. 태준, 징계당하면? 수진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엄마 요양비 못 내요. 이번 달 밀리면 방 빼라고 했어요. 울지는 않았다. 울 힘도 없어서. 태주는 안주머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고발장 초안 의료진의 신체 접촉 민원 제출. 그는 흔들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냥 보여줬다. 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짧은 정적.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수진의 입술이 떨렸다. 조건이요. 태준, 오늘 하루 내 여자친구 역할을 해요. 수진의 눈빛이 멈췄다. 장난하세요? 오늘 우리 엄마 생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물어보겠죠. 언제 결혼하니? 바람 소리만 들렸다. 수진의 시선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요양비, 통장 잔액, 의사 인생, 징계, 끝. 그러다 아주 천천히 SUV 도어가 열리자 그쪽으로 걸었다. 타는 순간 문이 닫혔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연기 못하면 깨지는 건 나보다 당신일 겁니다. SUV가 강남대로로 합류했다. 신호등, 고층 빌딩, 새벽의 차가운 불빛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오늘 밤 단 한 번이라 했습니다. 그 한 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SUV는 서울 청담동 최상위 주택가로 진입했다. 가로수 사이에 조명이 고급스럽게 뿌려져 있었고 도로 위엔 거의 차가 없었다. 보통의 아파트 진입로가 아니라 경비가 서 있는 검문 게이트가 먼저 나타났다. 차가 멈추는 순간 경비가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부회장님. 태주는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 경비는 그가 내리지 않아도 차량 번호만 보고 출입허가를 눌렀다. SUV가 천천히 움직이며 안쪽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손등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차창 밖 풍경은 현실에서 따로 떨어진 영역 같았다. 잔잔한 음악 소리도 없었고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은 차가 대저택 앞 현관에 도착했을 때 깨졌다. 차문이 열리자 수진을 맞는 공기는 따뜻하고 달콤했다. 현관 조명은 호텔처럼 부드럽고 이 집이 가진 부와 세월이 공기에서부터 풍겨났다. 현관문이 열리자 중년의 가사도우미가 달려와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부회장님 오셨어요. 어머, 여자친구분이시죠? 반가워요. 정말 예쁘시다. 수진의 어깨가 굳음과 동시에 태준의 손이 그녀의 허리 가까이로 움직였다. 팔짱을 낄까 말까 고민하는 듯한 거리. 수진은 쿵 내려오는 심장 소리를 삼키며 그의 옆에 고정된 자세로 섰다. 가사도우미가 이어서 말했다.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모두 모였어요. 거실로 통하는 길은 길었다. 걸을수록 수진의 발걸음 속도가 달라졌다. 조금씩 느려졌다. 태주는 힐끔 눈을 돌렸다. 멈추지 말아요. 그 한마디에 수진은 다시 걸었다. 넓은 거실. 그 어떤 호텔 로비보다 크고 샹들리에 조명이 반짝였다. 원형 테이블 주변에 중년 부부, 젊은 여두 명, 중년 남성 2명. 전형적인 상류층 가족 모임 분위기. 모두가 태준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왔구나. 태준아, 늦었다. 여친이랑 데이트하느라 그런 거지? 여러 시선이 동시에 수진에게 고정됐다. 얼굴, 옷, 체형, 머리끝까지. 짧고 빠른 평가의 시선들.
태주는 자연스럽게 수진의 허리에 손을 두었다.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가족들이 보기에 연인 같아 보이는 거리감. 그 동작이 수진에게 무대에 올려진 배우가 된 느낌을 강제했다. 태준의 어머니가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표정은 다정했으나 눈빛은 예리했다. 드디어 보여주는구나, 여자친구. 그녀는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우리 태준이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날이 오네. 반가워요. 이름이? 수진은 잠시 숨이 막혔으나 태준이 가볍게 압박을 주듯 허리를 더 잡았다. 강수진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불안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어야만 해서 나온 목소리.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의사? 의사가 시간이 있나? 우리 아들만 보면 환자 보는 시간 줄어들 텐데. 웃음도 농담도 아니었다. 가벼운 말투였으나 내심을 조심스럽게 떠보는 말. 수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환자분 없을 때만 시간을 냅니다.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엄마가 의사였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는 결국 관뒀지. 여자는 너무 똑똑해도 고생이에요. 상석의 남자가 과하게 크게 웃었다. 맞아요. 여자 머리 너무 좋아봤자 시집 가면 다 소용없더라고. 식탁에 앉은 젊은 여성은 와인잔을 들며 속삭였다. 저 가방 명품 아니네. 그 말은 낮았지만 수진의 귀에 정확히 들렸다. 테이블에는 고가의 음식들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다. 와인, 금빛 식기, 꽃 장식, 모든 것이 번쩍거렸다. 수진에게 다가온 중년 여성이 물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태준이가 워낙 까다롭고 눈도 높아서. 수진은 대답하려 했지만 태준이 먼저 말했다. 내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단번에 바뀌었다. 여성들의 눈이 흔들렸다. 남성들도 미세하게 놀랐다. 태준이 계속 말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말은 짧았지만 가족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듯한 어조. 어머니는 잔을 들었다. 그럼 됐지. 결혼 준비는 할 거지? 단도직 입적? 숨 돌릴 틈 없는 질문.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테이블 밑에서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강도가 아니라 지속된 압박. 수진은 눈을 깜빡였고 목소리를 억지로 내뱉었다. 준비할 겁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가 박수를 쳤다. 환한 웃음,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축하 인사. 하지만 수진의 눈동자는 손에 힘을 주는 태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순간 젊은 여성 한 명이 장난스레 말했다. 그럼 결혼 반지는 어디 있어요? 공기가 뚝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수진의 손가락으로 모였다. 반지는 없었다. 테이블 위에 떨어진 정막. 그래서 더 컸다. 그때 태준의 멘트가 정확한 속도로 끊겼다. 오늘 주문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시 던졌다. 언제 결혼하니? 수진의 호흡이 완전히 멈췄다. 대답하는 순간 전부 무너질 것 같은 질문. 태준이 대신 말했다. 곧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다. 그 소리 아래 수진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상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내가 왜 필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청담 저택의 식탁이 정리되고 사람들은 거실 소파 쪽으로 이동했다. 샹들리에의 노란 빛이 테이블 위 잔해를 스쳐가며 흔들렸다. 와인잔이 반쯤 비어 있고 가사도우미는 빠른 동작으로 접시를 치웠다. 수지는 식탁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식사 중 내내 주변 시선과 질문이 머릿속을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눌러왔다. 지금도 손끝에 힘이 남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다. 언니 되실 분 와인 좋아하세요? 당연히 친절한 말투인데 눈빛은 질문이 아니라 분석이었다. 수지는 미소만 가볍게 띄었다. 가려요. 조금만. 와인잔이 채워지는 동안 태주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이 계단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혼자가 된다. 그 순간 사람들의 대화 흐름이 바뀌었다. 의사래. 그 바쁜데 이 시간에 여기 있다고? 태준이랑 얼마나 된 거야? 둘이 진짜 결혼할까? 어머니가 허락하실까? 낮은 목소리였지만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왔다. 소파 건너편의 중년 여성이 가볍게 물었다. 수진 씨 병원은 대학병원이죠? 네. 레지던트 3년 차예요. 여성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레지던트는 거의 병원에서 살잖아요. 그럼 결혼 준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가벼운 미소. 하지만 대사는 흔들기였다. 수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여성의 눈이 잠시 도전받은 듯 흔들렸다. 그때 식탁 옆에서 누구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아까부터 수진을 위아래로 훑던 젊은 여자였다. 그녀가 휴대폰을 보며 낮게 말했다. 뭐야, 이 의사, 진짜 병원에서 일하긴 하나? 검색해도 사진 하나도 안 나오네. 다른 여성이 속삭였다. 모델, 아나운서, 배우? 그쪽 출신 아니야? 아니면 돈 보고 달라붙었나? 잔 밑바닥 같은 미소들이 번졌다. 수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그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태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수진의 얼굴을 단 1초만 보고 상황을 읽어낸 듯한 표정이었다. 수진 바람 쐬고 오게 할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대화가 멈췄다.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다. 저택의 발코니, 청담의 야경이 유리난간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아래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 멀리 올림픽대로. 수지는 난간에 손을 얹었다. 손등에 미세한 떨림이 빛을 따라 움직였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나왔다. 신경 쓸 것 없어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문장을 내려놨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야경을 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수진의 표정을 읽고 있었다. 누구든 여기 앉아도 똑같아요. 처음 오면 다 저 사람들한테 평가받아요. 수진은 피식 웃었다. 가족인데요. 그래서 더 그래요. 대화는 짧았고 둘이 거리감은 가까운 듯 멀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문득 들리는 목소리. 언제 유언장 공개할 건데? 형 말고 동생이 상속받을 거라는 소문 있던데? 결혼하면 유언장 바꾼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발코니까지 정확히 도달했다. 수진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유언장, 상속, 결혼, 순식간에 연결되는 단어들. 그제야 수진이 자기가 왜 여기 필요한지 감을 잡는 순간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 짧은 표정의 떨림이 말보다 많은 걸 말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여자친구 역할만 하고 끝나는 거 맞죠? 태주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며 짧게 말했다. 그럴 겁니다. 잠시 정적. 수지는 이 집의 공기를 다시 천천히 바라봤다. 유리 샹들리에 명품 드레스, 와인잔, 웃는 얼굴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계산, 긴장, 상속. 입술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여자친구가 아니라 정면에 세워둘 보호막이 필요한 거죠. 태주는 바로 부정하지 않았다.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한 박자 늦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정답이었다. 거짓도 인정도 아닌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사람의 대답. 그때 거실 쪽 문이 다시 열렸다. 가사도우미가 얼굴을 내밀었다. 부회장님, 어머님이 찾으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혼자 발코니에 남았다. 밤 공기, 식지 않은 와인잔의 붉은 흔적. 도시가 반짝였다. 손등을 쥐어짜듯 움켜쥐었다. 이걸 잃으면 끝이다. 목소리가 아닌 손의 떨림으로 말하는 다짐. 그날 사람 많은 곳에서 제 이름이 가장 크게 부서졌습니다. 청담 저택의 거실은 어느새 사진 촬영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사도우미와 직원들이 빠른 동작으로 조명을 조정하고 샴페인 잔과 축하 꽃다발이 정돈됐다. 어머니가 손짓했다. 가족사진 찍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수진 씨도 들어와요. 모두가 움직였다. 정교한 퍼레이드처럼 자리 배치가 이루어졌다. 중앙에 어머니, 오른쪽에 큰아들, 왼쪽에 남편, 그리고 태준 옆에는 수진. 카메라 삼각대 위 빨간 불이 점등되며 모두의 시선이 정면을 향했다. 찌즈, 밝은 플래시. 하지만 그 순간 연보랏빛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소곤거리는 게 들렸다. 아니 진짜 반지 없이 사진 찍어? 피식거리는 웃음.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의 왼손을 바라본다. 어머니가 카메라맨에게 손짓해 잠시 촬영을 멈추게 했다. 수진 씨, 조용하고 친절한 목소리. 그러나 평가하는 눈. 반지 없는 여자친구는 처음인데요. 그래도 결혼은 할 거잖아요. 웃음소리가 터졌다. 와인잔 3개가 부딪히며 짤그랑 울렸다. 수지는 미세하게 굳은 표정으로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때 태준이 짧게 말했다. 오늘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 없었다. 카메라맨이 다시 촬영하려는 순간 다른 친척 남성이 태블릿을 들고 말했다. 아, 잠깐만. 여자친구분 프로필 좀 찾아봤는데 주변이 조용해졌다. 남자는 화면을 탁 테이블에 올렸다. 이 사람 인터넷에 검색이 안 돼. 사진도 경력도 안 나와. 요즘 의사도 SNS 안 하진 않죠? 거실 전체의 공기가 어색한 미소로 뒤덮였다. 어머니가 부드럽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우리 태준이한테 좋은 감정이 아니고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접근한 건 아니죠? 그 문장은 의심이 아니라 공개된 심판이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돈 보고 상속 노리는 건가? 의사라면 저런 옷 안 입지 않아? 차의 엄마도 의사였잖아. 그때 일 생각난다. 수진의 숨이 막혔다. 한겨울이었지만 손등에 땀이 났다. 카메라맨이 난처하게 장비를 내렸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장면이 끝날 때까지. 그때 어머니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들 솔직한 게 좋잖아요. 수진 씨 말해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이유가 뭐죠? 식탁과 의자, 샹들리에, 와인잔, 사람들. 모든 시선이 한 사람을 향했다. 수진의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다. 대답하면 무너지고, 대답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자리. 그 순간, 태준이 움직였다. 테이블 아래 수진의 손을 강하게 잡았다. 말하지 마. 그 압박? 사람들은 그 손짓을 연인의 손 잡음으로만 해석했다. 어머니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말 못하겠다는 건 아니란 얘기인가 보네. 더 큰 웃음. 잔들쟁. 그때
사진사 직원이 눈치 없이 말했다. 그럼 반지 없는 건 가짜 커플이라 그런 거예요? 정적?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셨다. 누군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수진의 안에 쌓였던 긴장이 한 줄로 터졌다. 그만하세요. 한마디. 크지 않았지만 거실 전체를 조용하게 멈출 만큼 똑똑한 톤. 어머니가 웃음을 멈췄다. 방금 누구한테 한 말이죠? 수진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여전히 주먹처럼 쥐고 있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붙들고 싶어 하면서도 멈춰야 한다는 걸 아는 눈. 어머니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결혼이 쉽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견뎌야 할 게 많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족도 움직이지 않았다. 카메라맨도 움직이지 않았다. 수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움직임 딱 한 번으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들킬 정도.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다. 태준의 어머니가 최종 일격처럼 말을 던졌다. 어머님 요양원비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라면 우리 식구들 다 알게 될 거예요. 세상보다 가족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가족들 중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다. 잔을 흔들었다. 카메라맨이 조용히 장비를 다시 들었다. 아무도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모두가 승리를 확신한 사람들의 눈이었다. 그러나 가족 사진을 위해 다시 자리를 잡는 동안 단 한 사람 태준만 수진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이 아니었다. 해석해야만 아는 침묵. 견뎌야 한다. 오늘만 이 역할이 끝나면 자유다. 수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다. 샹들리에 불빛이 떨어졌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 사진 속에서 모두는 웃고 있었다. 단 한 사람만 웃지 못한 얼굴로 찍혔다. 그날 제가 본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왜 필요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이 끝난 뒤 저택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편안해진 것처럼 보였다. 웃음, 와인잔, 음악, 잡담. 하지만 수진에게는 어떤 소리도 선명하지 않았다. 수진은 가사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계단을 올라가며 손잡이를 쥐던 손이 고정된 듯 떨렸다. 그러나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불편하시면 불러주세요. 문이 닫혔다. 방 안은 고급 호텔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꽃향, 부드러운 조명, 침대 위에 접힌 담요, 그리고 작은 거울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침대 끝에 앉았다. 오늘 밤 동안 연기해야 하는 역할, 그 역할이 끝나면 병원 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 생각만이 몸을 겨우 지탱시키고 있었다. 몇 분 뒤, 문 앞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렸다. 어머님이 유언장 수정 날짜 물어보셨어요? 오늘 밤 얘기 나올 거예요. 아무나 데려온 거 아니겠지? 아니야. 저 여자 이용하려고 데려온 거겠지.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수지는 아무 표정 없이 눈을 천천히 감았다.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금색 봉투 하나가 보였다. 봉투는 열린 채였고 누군가 급하게 떨어뜨린 듯 구겨져 있었다. 수지는 한참 망설이다.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만 잡아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등기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다. 상속인, 지분 배분 변화, 결혼시 조항 수정, 그리고 청담본가 전체 소유권에 관한 문구가 있었다. 배우자 존재 여부에 따라 재산 배분이 달라지는 조항. 서류 날짜는 오늘 밤으로 잡혀 있었다. 숨이 멎을 만큼 조용한 깨달음. 수지는 종이를 내려놓지 않았다. 또박또박 한 줄씩 따라가며 읽었다.
배우자 존재 시 전체의 60%는 장남 승계. 배우자 미존재 시 가족 간 합의 절차로 이양. 수진의 손가락이 종이를 잡은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접혔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보는 거 아닙니다. 수진의 몸이 굳었다. 문가에 태준이 서 있었다. 표정은 없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숨기지 못했다. 지켜야 할 것 잃으면 끝나는 것, 지금 목격된 것. 수진은 천천히 봉투를 내려놨다. 나 우연히 본 거예요. 태준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지도 않았다. 닫히는 걸 막아야 할 것처럼 열린 상태로 둔 채 서 있었다. 상속 싸움 같은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리듬이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극도로 침착한 목소리. 오늘 우리 엄마 생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언장 바뀝니다. 그 말이 사실을 넘어서 현실의 선고처럼 방 안에 떨어졌다. 수지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보호막이다. 말로 하지 않아도 조명의 그림자와 시선이 말해줬다. 내가 여자친구 역할을 해야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는 침묵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와 결혼하면 상속이 안정되는 거죠.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아주 작게. 그러나 그는 시선을 떨어뜨렸고 그 한끌림은 대답과 동시에 회피였다. 수지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흔들리는 감정 대신 의사로서 살아온 사람의 루틴. 무너지기 직전일수록 정확하게 움직이는 몸.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곧 유언장 얘기 꺼내실 거예요.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래. 태준이 저 여자 안 놓치려는 이유, 그거잖아. 그 문장이 수진의 귀에 직접 닿았다. 그 순간 태준이 수진의 손목을 잡았다. 압박이 아니라 붙잡는 힘. 지금 나가면 너도 다친다. 수진은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다. 표정은 없었다. 눈가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 한 줄은 있었다. 내가 상처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용당하는 건 싫어요. 방 안의 공기 온도가 바뀌었다. 조명은 그대로였지만 그림자의 모양이 달랐다. 태주는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조용한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멀어졌다. 수지는 문턱으로 걸어나갔다.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문을 나서는 순간 가사도우미가 소리쳤다. 부회장님, 오셔야 해요. 유언장 얘기 지금 시작한답니다. 저택의 공기가 단단히 조여졌다. 수지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그러나 몸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택지 앞에 서 있었다. 지켜달라던 사람이 나를 망치려 했고, 망치려 하던 사람들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1층 거실. 가족들은 다시 테이블 주변에 모여 앉아 있었다. 샹들리에의 빛이 식탁 위 와인잔을 깊은 홍색으로 물들였다. 분위기는 아까보다 더 들떠 있었지만 그 속을 채우는 건 기대가 아니라 승리감이었다. 어머니가 말을 꺼냈다. 오늘이 좋을 것 같네.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명은 숨을 고르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준비된 자리였다. 태준이 소파에 앉은 채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봤다. 표정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턱과 손등의 힘이 미세하게 들어가 있었다. 수지는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의자도 와인도 웃음도 없이 혼자만 공중에 매달린 사람처럼.
어머니는 한 장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딱딱한 종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다. 유 원장, 오늘 수정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증인이죠. 사람들은 숨소리를 죽인 채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그래서 결혼은 언제죠? 수진이 대답하려던 순간 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손을 가볍게 들었다. 아, 미안해요. 수진 씨가 말할 자리가 아니죠. 우리 아들이 말하는 게 맞지. 테이블 위로 향한 모든 시선이 천천히 태준에게 쏠렸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답할 듯한 얼굴도 아니었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곧 합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환호했다. 테이블에 와인이 넘칠 정도로 들떠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축하 분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가족의 대화는 조금씩 방향을 틀었다. 결혼하면 상속 문제도 정리되겠지? 역시 효자는 다르네. 어머니 걱정 덜어드리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말했다. 저 여자는 그거 모르나 봐. 자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데. 그 말이 수진에게 정확하게 꽂혔다.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숨이 멈추는 시간이 몇 초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시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분노도 사랑도 배려도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유지하려는 균형의 톤. 거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결혼 얘기는 오늘 하지 맙시다. 사람들 표정이 단번에 굳었다. 어머니가 잔을 내려놓았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발표하면 되잖아. 언제 할 건지, 식은 어디서, 반지는 언제 나오는지. 압박? 질문. 시선. 태주는 잠시 눈을 감은 뒤 말했다. 오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몇 친척이 서로를 보며 피식 웃었다. 어머니도 외면하듯 희죽 웃었다. 결혼이 진심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 한마디가 거실 전체의 공기를 뒤틀어 놓았다. 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흔들림은 수진에게 충격처럼 들어왔다. 결혼이 진심이 아니니까 그렇지. 가족들은 태준을 바라보았지만 수진만은 태준의 흔들린 표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표정 안에서 처음으로 본 걸 깨달았다. 태준도 상처받는 중이었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이 분열됐다. 버려진 사람처럼 나가고 싶은 마음. 두 번 다시 상류층과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 퇴원 통보, 내일이면 의료인생 끝, 갈 곳도 선택지도 없는 삶. 손등이 천천히 떨렸고 눈빛 속에서 결정이 형성됐다. 뛰쳐나가진 않겠다. 도망치지도 않겠다. 하지만 이용당하지도 않겠다. 그 표정의 변화를 태준이 정확히 읽었다. 둘의 시선이 잠시 엮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짧은 1초. 가족들이 계속 상속결혼 얘기를 하는 동안 수지는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 타겟은 자신이 아니라 태준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태준을 공격할 때 자신을 이용해 공격하고 있었다. 그 순간 입 밖으론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말하고 있었다. 결혼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복수의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 상대는 가족이 아니라 이 가족이 만들어낸 룰 그 자체. 식탁 아래 수진의 손이 아주 천천히 편안하게 풀렸다. 배신, 상처, 모욕, 수치,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마음을 부숴버린 감정은 더 이상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기 위한 힘으로 바뀌었다.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잔들이 부딪히고 환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지는 미세하게 거울처럼 차가운 미소의 시작점만 만들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속도, 내일이 오면 이미 늦을 것이다. 오늘 밤, 이 집의 룰을 뒤집을 준비가 시작됐다. 그날 밤 제가 움직이자 표정이 바뀐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유언장 사본과 도장 케이스, 서명 펜이 정갈하게 놓였다. 가사도우미와 직원들은 외부자로 간주되어 모두 물러나 있었고 가족만 식탁에 둥글게 둘러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유지한 채 비서에게 서류를 한 장씩 넘기게 했다. 서명 순서는 장남부터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확신이 가득했다. 오늘이 마침내 정리되는 날이라는 표정. 수지는 테이블에서 멀찍이 떨어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등은 곧게 세워져 있었다. 야경이 비치는 창문 너머의 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태준이 펜을 들었다. 그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로 그때 수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누군가 서류와 상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던 중이었다. 하지만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옮겨지는 발소리에 사람들이 뒤늦게 고개를 돌렸다. 수지는 테이블 옆에 섰다.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어머니 앞에 와인잔을 손끝으로 살짝 안쪽으로 밀었다. 잔이 톡하고 자리에서 굴러 와인 한 방울이 식탁보 위에 번졌다. 아무도 잔을 만진 적이 없는데 흐름만으로 장면이 멈췄다. 수지는 말했다. 짧고 정확하게. 결혼 지금 결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가 뭔데? 의사가 뭘 안다고? 태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 그 조롱이 끝나기도 전에 수지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유언장 사본. 누구도 아직 읽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몸이 본능적으로 전부 앞으로 쏠렸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결혼 지금 발표하면 여기 앉은 분들 중 누군가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 순간 스치는 바람도 멈춘 것 같은 정적. 웃음도 와인도 호흡도 모두 정지.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의 어조는 당황을 숨기려는 강한 톤이었지만 표정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수지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낀 채 배우자 존재 시 60%는 장남 승계.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그걸 수진 씨한테 보여줬습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펜을 들려는 태준의 손목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압박은 없었다. 단지 멈춤. 수진, 지금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태준의 손이 멈췄다. 눈동자가 수진 쪽으로 움직였다. 수진은 시선을 그에게 주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전체를 향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가 결혼 발표를 그토록 급하게 원하나요?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다. 그저 도망갈 수 없는 질문이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와인을 들던 손을 떨궜다. 형제 중 한 명은 시선을 피했고 중년 남성은 숨을 삼켰다. 가족 전체가 각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분위기가 한 번에 드러났다. 수진, 저를 공격하시기 전에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결혼 발표를 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부터 서로 확인해 보시죠. 테이블 위 공기가
한순간에 적대에서 서로 의심으로 바뀌었다. 어머니의 안색이 완전히 변했다. 해석해야 할 상황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이다. 태준이 잠깐 나와봐. 목소리는 불안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불안을 조절하려는 사람 특유의 단호함이 느껴졌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대신 수진만 바라봤다. 수진은 아주 약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앉아 있어요. 그 한마디, 다정하지 않고 명령도 아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톤. 태준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부름에 움직이지 않았다. 가족들의 표정이 무너졌다. 수지는 그제야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찢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다. 단지 테이블 중앙에 그대로 둠으로써 모두에게 같은 칼을 쥐어준 것. 누가 공격할지, 누가 방어할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는 순간 수지는 테이블에서 걸어 나왔다. 발걸음은 단단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태주는 단 한 번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고마워. 하지만 그 말은 수진에게 들리지 않았다. 수진은 거실 바깥으로 걸어 나갔다. 복도 조명이 하얗게 떨어졌다. 표정은 없었지만 모든 게 달라진 얼굴이었다. 판을 뒤집고 나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건 다른 적이었습니다. 청담동 대저택의 뒷정원. 겨울밤 공기가 선명하게 차가웠다. 가로등이 잔잔히 비치는 잔디길을 따라 수지는 느리게 걸었다. 도망도 아니고 산책도 아니었다. 어깨에 힘이 풀리지 않았고 호흡은 여전히 조용하게 압축돼 있었다. 저택 내부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렸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누군가를 탓하는 소리, 목소리 높아지는 기색, 문을 세게 닫는 기척. 판이 완전히 뒤섞이고 있었다. 그러나 수진의 시선은 정원을 가르는 길 위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정원 끝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태준이 아니었다. 태준의 여동생 윤세아. 겉보기엔 평온했다. 등받이에 기대고 다리를 꼰 채 길게 뻗은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세아는 고개만 살짝 돌려 수진을 바라봤다. 잘하더라. 칭찬도 조롱도 아닌 정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톤. 수진은 벤치 옆에 서서 대답하지 않았다. 세아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엄마가 지금 난리야. 당신을 고소해야 한대. 의료진이 우리 VIP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고. 수진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표정은 없었다. 세아, 내가 말렸어. 그 말이 사실이면 결혼이 무효가 되거든. 상속 규정 아예 부부 조항이 사라져. 그 말의 의미는 한 번에 이해됐다. 오늘 결혼 얘기를 발표하기만 하면 가족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단 하나 세아를 제외하면. 세아는 조용히 웃었다. 아까 당신이 도와준 사람 태준.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고 싶은 건 엄마도 아버지도 아니야. 수진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세아의 눈빛이 얇은 칼날처럼 빛났다. 나는 그 사람의 자리도, 그 사람의 회사도, 그 사람이 가진 이름도 다 내 거였으면 좋겠거든. 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영웅 놀이 같은 거 하지 마. 정원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손을 내렸다. 장갑 없는 손끝이 앙상하게 떨렸다. 세아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근데 재미있긴 했어. 어머니 얼굴 그렇게 되는 거 처음 봤거든. 그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내가 뒤집은 판? 그 판 깔아놓은 사람 나야. 발걸음 소리는 가벼웠지만
잔디를 밟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수지는 그대로 서 있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지금까지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부 거치라는 것. 진짜 설계자는 따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갔다. 목덜미에 닿는 겨울 공기가 긴장된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집 안쪽에서 갑자기 문 여는 소리. 태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수진. 그 순간 세아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뒤돌아보지 않고 태준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사람은 내가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려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수진의 손끝이 부러질 듯 구겨졌다. 복수의 대상이 가족이 아니라 가족 내부의 설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태준이 그 설계에 가장 깊게 묶여 있다는 사실. 정원 가로등 아래 수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들이마셨다. 그제야 내쉬었다. 태준의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왜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복잡하고 불안했다. 상처받은 사람의 무표정.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망가지지 않을 사람을 지켜야 하는 순간. 하지만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태준, 돌아갑시다. 혼자 있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나온 말이라는 걸 수지는 알아봤다. 수지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둘이 정원을 걸어 들어갈 때 집안의 소리가 점점 커졌다.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밀어내려 했는지 소문과 고발과 의심이 쏟아졌다. 그리고 세아의 말대로 판은 이미 깔려 있었다. 수지는 오늘 싸움을 이겼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대저택의 대리석 바닥 위에 닿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복수의 시작점, 감정이 아니라 계산과 결단의 눈빛, 서로를 오해한 게 아니라 서로를 모르는 채 버텨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저택 3층 게스트룸. 실내 조명은 낮지 않은데 공기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창문에는 얇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밖에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가볍게 건드렸다. 침묵이 벽에 닿아 되돌아오는 소리만 들렸다. 수지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손을 모은 채 그대로. 문이 천천히 열렸다. 태준이 문가에 섰다. 아무 말도 없이 몇 초 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들어오려다 멈췄고 다시 나가려다 멈췄다. 한 번도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수진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까 일 미안합니다. 사과의 톤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사과라는 말로 포장된 무너지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비난도 위로도 없었다. 태준은 방문을 닫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선 제가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 순간 다 망한다고 하셨거든요. 말을 꺼내자 그의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장이 끝날 동안 수지는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 태준은 한 걸음 들어왔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의 손목이 약하게 떨렸다. 감정이 아니라 습관처럼. 수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움직였다. 비난이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그저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반응. 그 단 한 번의 끄덕임이 태준을 무너지게 했다.
그는 방 안쪽으로 들어왔고 침대에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수진을 바라봤다. 내가 그 집안에서 좋은 사람이 된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그 어떤 방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근데 당신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그 말 한 문장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단 1초였지만 명확했다. 태주는 시선을 피했다. 그것이 그에게 익숙한 방어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우리가 진짜 안 친한데. 수진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네. 그 한 단어에 둘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웃지도 않았지만 서로를 적으로 보던 시선은 사라졌다. 잠시 침묵. 창문 밖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다시 건드렸다. 태준이 말했다. 당신이 거실에서 나를 앉힌 거 알아요. 내가 선택하게 해준 거.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천천히 풀었다. 태준, 누군가 날 밀어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문장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러나 살아온 삶 전체가 담긴 톤이었다.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수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지는 거여서. 그 한 문장이 둘 사이를 바꿔놓았다. 그 문장엔 감정도 기대도 없었다. 동맹, 둘 다 살아야 하고 둘 다 지면 안 되는 상황. 태준이 천천히 다가왔다.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가까운 테이블에 걸려있던 담요 하나를 들었다. 그리고 수진의 어깨에 정확히 접촉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 덮었다. 말없이, 부담 없이. 수진은 그 담요의 온도를 느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둘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이해가 아니라 인정이 생겼다. 같은 방향을 보게 된 사람들의 눈. 태준, 내일 다시 판이 열립니다. 수진, 네, 압니다. 태준, 같이 씁시다. 우리가 가진 걸. 수진은 짧게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감정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만이 갖는 눈빛.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둘은 아무 말 없이 같이 창문 밖을 바라봤다. 겨울밤 공기가 커튼 사이로 얇게 스며들고 방 안의 숨소리가 아주 느린 템포로 정돈됐다. 적도 연인도 아닌 관계. 하지만 같은 전장에서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 끝난 줄 알았는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청담동에서 멀리 떨어진 한강공원. 겨울 햇빛이 낮게 깔리고 강물 위로 바람이 천천히 번졌다. 주말이지만 사람은 거의 없었다. 수지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제와 달리 코트는 벗었고 목도리만 걸쳐져 있었다. 손에는 종이컵 커피. 바람에 머리카락이 흔들릴 때마다 눈이 조금씩 감겼다. 잠시 뒤 발자국이 조용히 다가왔다. 태준이 옆에 섰다. 벤치에 바로 앉지 않고 몇 초 동안 강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수진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침묵이 멀지 않은 어색함처럼 흐르다가 곧 익숙함 같은 길이로 바뀌었다. 태준이 한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다. 유언장 사본. 어제 테이블 중앙에 놓였던 서류. 그는 종이를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눌러놓았다. 수지는 그걸 보지 않았다. 대신 강 쪽을 계속 바라봤다. 잠시 후 태준이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다시 내 등분으로 접었고 접힌 종이를 손 안에 가만히 쥐었다. 바람은 점점 세졌고 종이 끝이 흔들렸다. 그때 수진이 말했다. 버리지 마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수진, 나중에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 목소리는 단단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남는 사람의 리듬. 태준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두 사람은 다시 강을 바라봤다. 지난날의 적대감도, 어제의 긴장도, 오늘의 정답도, 어느 것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는 소리가 들렸다. 공을 쫓아 달려가는 아이들의 웃음, 바람, 물결, 햇빛, 세상이 아무 일 없던 듯 흘러가고 있었다. 수진이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떨림은 없었다. 태준이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말이 없었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녀를 끌어당기지도 않았다. 연결하려는 제스처도 없었다. 대신 벤치 위에서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자신 쪽에서만 조금 펴보였다. 선택의 여지를 준 손. 수지는 그 손을 보지 않았다. 한참 뒤 천천히 벤치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직접 닿지 않는 거리. 손과 손 사이. 바람 한 겹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간격. 그 거리는 거절도 아니고 연결도 아니고 서로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허락하는 거리였다. 둘은 강 쪽을 바라보며 그렇게 앉아 있었다. 햇빛이 깨지고 물 위에 반사되고 바람이 다시 지나갔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멀리서 배 한 척이 지나갔다. 물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수진의 손가락이 벤치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태준 쪽으로 움직였다. 닿기 직전 한 겹의 공기만 남긴 채 멈췄다. 태준도 움직이지 않았다. 억지로 이어붙이지 않았다. 같이 있지만 기대지 않고 기대지 않지만 혼자가 아닌 순간